아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지금 카톡에서 보니까 뭐 전국이 정신이 없이 3월 달부터 스타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잠깐 우리 짧은 제가 지금 어, 애프터 미팅이잖아요. 아주 짧게 한 5분 정도만 아주 5분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에는 신비로운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소중한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기, 또 산소, 그죠? 부모, 사랑, 이런 것들은 공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또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있죠.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존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기쁨. 우리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우리가 또 비밀이, 행복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행복의 비밀의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행복의 비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행복의 또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피드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피드백. 자, 자, 우리 피드백이 뭐예요? 상담이죠? 그죠? 아유, 글씨가 이렇게 써집니다. 피드백이 상담인데, 상담. 이, 자, 피드백은 피터 드레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 식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 식사와 같다. 그래서 피드백이 올 때는 낮은 자세가 되라. 그리고 수용해라. 어, 남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내가 남들에게 충고할 때, 남들에게 상담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라. 진정성이 느껴질 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 그러면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이 있어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첫 번째가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지원임을 분명히 고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파트너하고 내가 지금 피드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피드백을 할 때가 있죠. 또 내가 파트너와 피드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피드백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건 지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언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언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미흡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식적인 느낌이 나게 하면 안 되겠죠. 스폰서와 파트너가 피드백을 하는데 뭔가 뭐 좀 가식적이야 서로. 그러면 또 좋은 대화가 안 되겠죠. 네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음, 언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적절한 자, 네 번째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적절한 뭐예요?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해. 내가 스폰서에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상담을 받을 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대상자가 나 이거 정말 이거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스폰서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적절한 타이밍 때 스폰서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스폰서가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라는 건 또 좋은 상담의 피드백이 들어가지는 않죠. 여섯 번째가 1대1로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1대1로. 1대1로 직접 전달하는 거다. 몇 대 몇이 있는 또 파트너가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서 막 얘기한다고 옆에 누군가가 듣게끔 얘기하는 것도 바른 내용이 아닌 거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 때 더 떠들잖아요. 내가 뭔가 지도하는 것 같고 지시하는 것 같고 내가 이끄는 것 같은 내용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1대1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7번째는 짧게 해야 된다는, 짧은 것이 강력한 것이다. 짧은 것이 강력한 것이다. 상담은 보통 피드백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똑같은 얘기하고 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또 종교나 정치에 관한 피드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기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다. 그러면 피드백을 할 때는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서로 피드백을 할 때는 첫 번째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파트너와 스폰서가 피드백을 할 때 피드백을 한다라는, 상담을 한다라는 합의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스폰서가 그냥 무작위로 불러서 뭔가를 막 혼자서 얘기하면 그건 피드백이 아니에요.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가 업돼야 돼요. 에너지 업. 이 에너지 업은 뭐냐면 뭔가 거북하면 스폰서가 파트너를 불렀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스폰서가 막 갑자기 뭐라고 단점을 막 지적을 해요. 그럼 좋은 이건 피드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스폰서 파트너가 서로 합의가 하에. 그리고 에너지 업되게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스폰서가 파트너를 먼저 마음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파트너, 우리 이정우 리더님은 아주 센스가 있고 아주 정직하고 강직하고 아주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또 오늘 복장도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프로 같은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뭔가 칭찬을 해주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확 올라가죠. 근데 불러서 에너지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할 것이 있다라고 불러놓고 굉장히 심각한 아주 그 반응, 심각한 표정으로 그리고 갑자기 그 단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훅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기분이 좋아야 상담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에너지 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업을 할 때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우리 김인 리더님이 어떤 소개를 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뭔가 좋은 소식.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상담을 할 때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에너지 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굿뉴스가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복하기. 이것이 업시키는 내용이에요. 뭔가 행복한 말이 오가고요. 뭐가 막 즐거운 말이 오가야 되고 뭔가 스폰서한테 감사하고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그런 3가지가 굿뉴스가 전달이 된다거나 그럴 때 에너지가 확 올라가죠. 자, 여러분께 굿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시금으로 보너스가 지급된대요. 기분이 어때요? 에너지가 확 올라가죠? 에너지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뭔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서로 웃으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게 피드백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이 피드백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의견이에요. 의견.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오늘 피드백을 쭉 했어요. 자, 이종우 리더님. 자, 오늘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잘해왔고 이런데 요거 하나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 듣고 나서 우리 이정우 리더님 생각은 어때요? 자, 오늘 피드백 의견은 좀 어때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버트렌트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기쁠 줄 아는 사람,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피드백이 처음에 인격, 동지, 칭.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인격, 동지, 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견이라 그랬어요. 의견. 한 가지. 반드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앞으로 수도 없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파트너하고 비즈니스 진행하시면서 피드백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럴 때 피드백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거 인격 지칭도군 여러분 일단 여기 적어 놓을게요. 피드백을 할 때 여러분 일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남자분들 보면 턱에 수염이 많이 났어요. 수염이 많이 났을 때 면도를 해야 되겠죠. 면도의 본질은 뭐예요? 수염을 잊어버리더니 수염을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수염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깎는 거죠. 면도의 본질은 수염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염을 깎기 전에 뭐를 발라요? 쉐이빙 젤. 그죠? 쉐이빙 젤을 바르죠. 거품기. 쉐이빙 젤을 발라요. 자, 이거는 깎는 것이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품기를 바르지 않으면, 쉐이빙 젤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깎아버리면 아프겠죠? 얼굴이 다쳐요. 그죠? 다치죠? 자, 피드백은 똑같은 거예요. 그를 피드백을 통해서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바로 직선적으로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쉐이빙 젤을 다 발라서 우리는 깎는 것이 목표지만 부드럽게 해주고 다 부드럽게 깎은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자, 면도 했어요. 마무리 뭐 해요? 해수요. 그 다음에 뭐 발라요? 앰플 뿌려요. 하게? 앰플 뿌려요. 자, 스킨 토너 착 바르죠. 우리 앰플 착 바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극은 면도하는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팩트보다도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보다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피드백이 날카로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의견을 먼저 묻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인격 동지층에서 먼저 그와 앉아서 피드백을 할 때 인격, 인사를 하고 격려해주고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준다. 인격 동지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 파트너가 우리 지금 임수근 리더님과 서지민 리더님께서 두 분이서 한번 인격 동지층을 한번 해주세요. 인격 동지층.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준다. 우리 자 이렇게 함께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격 동지층 항상 우리 기억하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팩트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팩트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팩트보다 우리가 왜 타로 보러 갔을 때 그런 말씀 잘하잖아요. 당신 간제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정말 잘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보면. 그리고 뭐 회사가 망하겠는데? 당신 다니는 회사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얘기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능하신 분들은 타로 해석도요. 꿈보다 해몽처럼 팩트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해.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프로다. 자, 피드백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고쳐야 할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지적만 하지 마라. 저는 이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정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뉘우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드백을 할 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쳐야 될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것만 얘기하고 또 그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우리는 어쩌면 지적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잘하고 있는 것 이런 장점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 그래서 인격 동지층으로 우리가 먼저 장점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자 우리가 이 피드백에서 금지어가 있어요. 금지어. 여러분 파트너하고 피드백 하실 때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임수근 리더님께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임수근 리더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나 성품이 온화하고 정말 너무 착하고
그리고 성품 자체가 너무나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용에 있어서 저는 정말 동조합니다. 그리고 수근 리더님의 그러한 생각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할 거예요. 너무나 멋진 그런 내용이어서 정말 수근 리더님이 이대로만 간다라면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논스톱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and but 그런데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에 것이 어떻게 돼요? 앞에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근 리더님이 요런 거는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앞에 부분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뒤에가 팩트가 되는 거죠. 앞부분이 아주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근 리더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라면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지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표현 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그리고라고 표현해라.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피드백을 좀 더 좀 아주 프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제, 현재 상태, 미래 상태,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실행 의지, 그 다음에 말무리. 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피드백을 하실 때 주현미가 하실 말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현미가 하실 말, 한번 우리 이종우 리더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주현미가 하실 말. 주현미가 하실 말. 자, 주제. 한번 좀 읽어주세요. 현재 상태, 미래 상태가 이거 글씨가 하나 선택. 하나 선택, 실행 의지, 말무리. 네. 여기서 보시면 주제, 먼저 피드백을 하실 때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는 기법이에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현재 상태는 자, 지금 우리 임수근 리더님이 너무 고민이 많아.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혼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정말 스폰서와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 스폰서와 갈등이 우리 스폰서는 박지호 리더님밖에 없네요. 스폰서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내가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임수근 리더님한테. 자,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임수근 리더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대로 견딜 수 있으세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죠. 죽고 싶죠. 떠날 것 같죠. 힘들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 상태를 1에서 10까지가 100점 만점이라면 지금 현재 상태의 괴로움이 몇 점 정도 되세요? 2점 정도 됩니다. 별로 안 괴롭네요. 그렇게. 예를. 한 8점? 8점. 네, 8점. 8점. 이대로 가면 8점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점수를 한번 매겨봤더니 좀 심각한 지금 아주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미래 상태가 어떻게 될까? 이 미래 상태가
요 미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 상태에 내가 여기에 못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스폰서하고 갈등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도 떠날 수 있고 이 상태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수근 리더님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괴로우면 스폰서도 괴롭다라는 거죠. 사람은 같아요.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괴로우면 스폰서도 이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괴로운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이 너무 괴로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오늘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일단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상위 스폰서님과의 상담? 상위 스폰서 고자질? 상담. 상담 고자질. 근데 이 상담하는 것이 스폰서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스폰서가 나를 질책하면 어떡할까? 나에게 뭐라 하면 어떨까? 아까 그 날카로운 피드백을 통해서 스폰서가 나에게 너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사실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스폰서하고 상담을 할 때 단점 하나만 골라보세요.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라고 할 때 이렇게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 뭐가 있을까요? 어, 이게 진실은 아닌데, 박재호 스폰서님 편을 들까? 이게 진심은 아닙니다. 이런 뭔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스폰서에게 찾아갔는데 스폰서에게 저 스폰서님 때문에 너무 스폰서님이 저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게 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폰서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뭔가 하나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또 너무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걷기를 좀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 좀 어떻게든 소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하나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번 그러면 내가 그 힘들어하는 그 스폰서에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 스폰서와 시간을 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 나 스폰서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들이 있고 또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내가 파트너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파트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할 때 내가 그러면 말하지 않고 이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든 문제가 작게 느껴져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문제를 크게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그 스폰서와 상담하지 못하고요. 파트너와 상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부풀려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소통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럼 임수근 리더님, 스폰서하고 그러면 소통을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네. 그래서 소통을 할 때, 어떤 점이 좀 불안할까요?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줘서. 내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있다. 물론 스폰서도 그럴 수 있죠. 내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임수근 리더님께서 어쩌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지하게 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신다라면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좀 실수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스폰서님께 정말 자세히 말씀드린다라면 스폰서님도 다 느끼고 있어요. 다 느끼고 또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다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에 이것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을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빠르면 주말쯤에. 빠르면 주말쯤에. 그러면 주말쯤에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이 말몰이에서 그러면 상담을 하고 나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더 편안해질 수 있다,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해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그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수근 리더님은 성품이 온화하고 성정이 착해서 스폰서님께 겸손하게 다가가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얘기하시면 스폰서님과 아마 너무너무 좋은 내용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꼭 실행하시고 보고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미가 하실 말 이해 가시죠? 주현미가 하실 말 기억합시다. 우리 주현미가 하실 말, 우리 항상 주현미가 하실 말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데 우리의 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어려움에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해요.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런데 말이 어긋나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피드백 주현미가 하실 말, 인격 동지칭 다 들으셨나요? 주현미가 하실 말, 주제를 정하고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현재 상태에 당신이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으면 죽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럴 때 피드백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리더시기 때문에 리더가 되시면 파트너와 상담을 하시겠죠? 상담을 할 때 주현미가 하실 말을 기억하세요.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고통이 몇 점 정도 될 것 같냐 점수를 매겨보시고 그리고 나서 미래에는 그럼 미래 상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러면 정말 떠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 사람 때문에 못할 것 같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대안으로 뭐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하나를 선택해보자.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 나는 소통하겠다. 상담하겠다. 이런 것들 소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행 의지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언제까지 만나야 할 거냐. 오케이냐. 이런 실행 의지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말몰이는 보고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는 거예요. 주현미가 하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피드백을 정말 피드백의 달인 파트너와 스폰서가 피드백을 통해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소통하고 나면 피드백을 하고 나면 주현미가 하실 말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나면 나 우리 스폰서님과 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나 스폰서님과 얘기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네. 나 스폰서님과 얘기하기를 너무 잘했어. 나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해. 너무 편안해졌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 마음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의 피드백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피드백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파트너를 이끌으시고 리더로서 멋진 피드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